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이후 서울자치단체와 수도권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 개포동 재건마을 주민 반대에 이어서 어제는 강동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보기에는 그 반발과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 대비 1.25% 상승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동구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공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 페스티벌이 열흘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한류와 예술, 전통, 각종 체험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선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이 전달 대비 1.25% 올라 약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는 정부의 지난달 부동산 대책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 앞으로의 추이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25% 올랐습니다. 8월에 0.63%에 비하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이는 2008년 6월 1.74%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울은 지하철 개통 등의 호재로 강동구가 2.18% 상승했고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강북에서도 성동구와 노원구, 도봉, 용산구 등이 1%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8월 13일 대비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조사돼 정부의 9.13 수요 대책과 9.21 공급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변화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 집값 상승률은 3월 0.55%, 4월 0.31%, 5월 0.21% 등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평균 0.38% 올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두고 강동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덕동과 강동구 일대는 이미 만 세대가 넘는 공공주택 단지가 조성돼 있는 곳으로 한 지역에 다시 공공주택이 밀집되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어려워진다며 강동구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발표를 두고 사전에 강동구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주택단지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덕 강일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건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실로 남아있는 업무용 빌딩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로나 을지로 지역의 업무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90%에 달하며 영국 런던도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터널로 조성되는 강동구 구간에서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집안 침하에 주민들은 공사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박영찬 기자가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공사 피해를 호소하는 피켓이 눈에 띕니다. 치솟은 쇠기둥에선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흘러나옵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하에 터널을 뚫기 위해 천공기가 작동하면서 내는 진동과 소음은 주변을 뒤흔듭니다. 공사장 옆 도로는 균열과 버러짐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밤낮 없는 공사에 기준치를 넘는 소음 발생만 수차례였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침에 동 트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거의 매일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당연히 기준치가 매일 넘고요. 건물이 매일 흔들려요. 현장에 왔을 때 부장장님이 오시는 상황에서도 소음치가 넘었어요. 주변 지역의 싱크홀 발생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 한 명이 빠질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측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싱크홀 발생 원인과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 전문가는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하 터널을 뚫어야 하는 굴착 공사의 여파가 주변 집안 침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의 어떤 취약한 지질이다. 그거는 제가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터널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수가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토사들을 끌고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몰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합니다. 사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4월경 갑자기 막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주민 설명이 대책도 없었어요. 이런 공사를 하는 줄 자체도 몰랐어요. 주민들한테 한번 공청회도 한번 안 하고 이런 공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안 해보고. 고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싱크홀 발생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선 외부 노출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있다고 해서 할 얘기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누가 있다고 해서 말을 못 하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니 남기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찍겠다잖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과 절차상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을 제시합니다. 3단계로 세분화된 세종시 육성 추진 계획엔 고속도로의 세종 안성 구간을 2020년까지 착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총 연장 130km 규모로 진행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강동구가 속한 구간은 3.9km 길이의 지하 터널을 뚫는 것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강동구 고덕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터널 공사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만 최소 5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알려지면서 지역 민심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못 살아요 지금. 오죽하면 문을 닫고 지금 사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사람이 이사도 못 가고. 응?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로공사든 국토부든 사실상 저희를 버려놓은 상태라서 저희는 그냥 아무런 편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 작은 동네에서 인구도 별로 없고 조용하게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당하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공사를 저희가 당할 걸 생각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세종시.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의 민심을 헤아릴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정부의 정책 운영이 절실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박영찬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지 98주기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순국 후 옛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던 유 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 울려 퍼집니다. 독립 만세 운동을 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돼 온갖 고문을 받고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외친 유 열사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린 겁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동포들을 모으시고 이런 열사님의 용감함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찾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선 추모비 앞에서 진행된 헌화와 분향식에 이어 유 열사와 조국의 독립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담은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추모제를 통해서 더욱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9월 28일이 그 유관순 열사 순국일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는 매년 추모제를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던 유 열사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3년 전 추모비 설치와 함께 시작된 추모제. 순국한 지 올해로 98주기인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은 추모제를 통해 후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강남 페스티벌이 열흘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제에서는 강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낸 문화 공연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물과 결로 표현되는 문화의 본류 강남의 역사가 무대와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동네 명칭의 유래와 애국 열사들의 모습, 이를 우리가락으로 노래하며 개막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마철루와 강남 스타일로 대표되는 한류는 현대 발레와 K-팝 공연을 통해 현재 강남을 그려냅니다. 웅장한 대북 소리로 시작하는 변화의 바람. 어린이들의 희망의 노래는 세계적 도시를 꿈꾸는 강남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르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강남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타악과 소리, 춤과 K-팝,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LED 전광판이 어우러진 개막제는 확 달라진 강남 페스티벌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도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인데도 되게 여러 관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연이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작 퍼포먼스의 열기는 강남 한복판에서 즐기는 야외 시네마로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깔고 맥주도 마시며 광장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밤에 이렇게 영화도 보여주고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개막제를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강남구 전역에서 43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일부가 아니고 강남 전체가 또 나아가서는 서울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강남을 갖다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장소와 기간, 예술성을 더한 강남 페스티벌.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송파구청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보닛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이 지난 8월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 덕트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있는 옛 인쇄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정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청년들의 열정으로 이룬 섬이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이색 상권으로 떠오른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초저녁부터 가게 안은 만석입니다. 열정도로 재탄생한 용산구 옛 인쇄소 거리입니다. 인적 드문 거리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이 거리에 청년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면서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 인쇄소 거리가
사람들 인적이 드문 그런 버려진 동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진 그런 밝은 거리가 됐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엔 오후 5시부터 5시간 동안 야시장도 열립니다.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청년 상인들이 기획한 겁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먹을 것도 먹으면서 이제 뭐 사고 싶은 물건들도 사고 공연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야시장 공장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 열정도엔 청년 상인들의 매장을 포함해 40여 개가 넘는 가게가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변의 재개발로 거리를 가득 메웠던 인쇄소가 대부분 떠나면서 인적 드문 거리로 전락했던 용산구 옛 인쇄소 거리. 청년들의 열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보호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건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선 상가 임대차 보호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홍대와 신촌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동구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중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들이 비로소 힘을 얻었다며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했고 많은 그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저희 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않고 임대 기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의 체결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쫓긴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가를 현재 2곳에서 14곳까지 확대하는 계획 역시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저희 그 상생협약 체결 작업도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 사업자들이 처음 계약 시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는 구청장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교육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 방정환 선생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던 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의 교육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담긴 행보였습니다. 최근엔 추경을 통해 8억 원의 교육 경비를 확보하는 등 취임 후 줄곧 교육 발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현재 40억 수준인 교육 지원 경비를 임기 내 80억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중랑구에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교육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랑의 미래에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도록 경비로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내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구리와 남양주 등 인접 도시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6호선 연장과 신내 차량기지 이전을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형 산업에 맞는 첨단 산업 업종을 그쪽에 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래서 중랑구 경제를 살리게 되는 큰 견인체 효과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류구청장은 면목행정 복합타운 조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 등 완성된 민선 7기 류경기호의 밑그림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편은 오는 16일
딜라이브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소비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열린 협약식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김성진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 소속된 케이블TV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전문 모니터링 기법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역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홍보합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블TV 1,400만 가입자의 시청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서울 태양광 엑스포가 오늘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의 태양광 전문업체가 참여해 모두 160여 종의 태양광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자동차와 배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엑스포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려 현장의 다양한 제품을 엑스포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성북 노인종합복지관의 별관 신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1999년 개관한 성북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비좁고 노후화돼 지난해부터 별관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별관은 지상 3층 건물로 건립되며 현재 복지관 4층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가 별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뉴스는 몇 달째 뜨거운 이슈입니다. 강남 11개 자치구의 전세가율이 5년여 만에 50%대로 내려갔다는 발표도 났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세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갭 투자는 줄겠지만 어찌됐든 집을 구하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씁쓸한 뉴스들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